책을 읽어주는 남자 시작하겠습니다. 7월 20일 오늘의 책 파이프라인 최종화입니다. 2000년 초반에 최첨단 기계와 두뇌가 번뜩이는 실리콘밸리에 두 명의 야심만만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들은 폴과 브루스로 둘 다 전 세계의 전기와 수도 시설을 공급하는 다국적 기업인 시스턴 인터내셔널에서 중간 경영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둘도 없이 친한 두 사람에게는 제각각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들은 만날 때마다 언제, 어떻게,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아갈지를 이야기를 나눕니다. 둘 다 현명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기회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옵니다. 회사에서 그들을 시스템 국제 소프트웨어 부서 책임자로 발령을 낸 것입니다. 덕분에 그들의 월급은 두 배로 올랐어요. 브루스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의 꿈을 이뤘어. 세상에 내게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하지만 폴은 그 자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부서 책임자가 된 첫날 10시간이나 일에 매달린 폴은 허리가 아팠고 소프트웨어 맞춤 제작 때문에 손가락 끝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고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여기에다 부하 직원 50명은 대부분 비협조적이고 그다지 의욕적이지도 않았어요. 한번 출장을 갈 때마다 몇 주일씩 해외 지사를 돌아봐야 하는 것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의 상사가 변덕이 심하여 무례하며 강압적이라는 겁니다. 폴은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폴은 더 나은 삶을 찾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 폴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기 전에 브루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브루스,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시간과 재능을 회사에 몽땅 바치면서 아까운 청춘을 다 보내지 말고 말을 듣지 않는 부하 직원을 관리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인터넷을 이용해 인쇄 수입을 벌어보자. 무슨 소리야? 이렇게 직장에 얽매 있는 동안 물통을 나르는 것이랑 마찬가지야. 물을 한 통 나르고 그만큼의 봉급을 받는 거지. 만약 우리가 아프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는 일을 못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월급도 사라져. 폴은 고개를 갸웃거리는 브루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인쇄 수입이 필요해. 그 인쇄 수입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 같지. 즉, 한 번 일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거야. 이제 우리는 물통을 나르는 사람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돼. 브루스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폴은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전에 나와 함께 일하던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 그는 전자상거래에 결합한 것이라 신개념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른대. 거기에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것 같아. 자기 사업이라 집에서 일할 수 있고 별다른 투자 비용도 드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군. 종업원이나 재고도 없고 어때? 간단하지. 더구나 우리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웹상에서 하는 일이고 지속적인 인쇄 수입도 올릴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브루스는 포레이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인터넷상의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어. 괜히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직업도 안정적이고 월급도 이 정도면 만족스럽잖아. 아니 브루스. 그만해. 우리는 주말에 쉴 수 있고 1년에 2주일이나 유급휴가를 즐길 수 있어. 평생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신개념 파이프라인 같은 소리는 두 번 다시 하지 마. 폴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고 인내심을 발휘해 친구에게 인터넷상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은 직장생활을 하는 틈틈이 저녁과 주말 시간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폴은 그 파이프라인에서 큰 수익을 내려면 1년이나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업을 해야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폴은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퇴근한 브루스가 저녁과 주말에 느긋하게 쉬고 있을 때 폴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눈에 띌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더구나 웹 파이프라인 사업은 그에겐 아주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부지런히 배웠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매일 자신의 멘토와 대화하는 것은 물론 주말 교육반에 들어가 사업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을 위해 책도 읽었고 멘토가 추천하는 테이프도 들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사귀는 법이나 동기부여를 하는 법,
꿈을 일깨우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이 반대와 저항에 대응하는 법, 사람들이 자신의 좋은 점을 이끌어내도록 가르치는 법도 익혔습니다. 폴은 점점 그 일이 좋아졌고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즉 자기 자신과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게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이것은 폴에게는 낯선 분야였지만 지식과 자신감이 들면서 그의 인터넷 파이프라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폴은 내일의 꿈은 오늘의 희생을 위해 실현된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매일 한 번씩 하나씩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 꿈이 크면 현실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 격려하며 새로운 파트너가 될 만한 상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매일 일주일, 한 달의 목표를 정할 때 단기 투자는 장기적인 수익을 낳는다는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노력에 비해 결과물이 훨씬 더 크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잠들 때마다 성공한 사업자가 제작한 교육 테이프를 들던 그는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자는 생각으로 의욕을 불태웠습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폴은 자신의 이 파이프라인이 월급에 상당한 수입을 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폴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편 여가 시간을 더욱 생산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업으로 하는 파이프라인 수입이 전업인 직장에서 받는 봉급보다 많아지는 날 그리 멀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브루스는 여전히 종종걸음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물통을 나르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브루스는 산더미와 같은 업무량, 잦은 야근, 억지스러운 상사, 떠도는 해고 소문 등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브루스는 사직서를 썼지만 그것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며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함정에 빠져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문제는 심각한데 뭔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 마음이 공허했던 것입니다. 그의 쓰레기통에서는 갈수록 사직서가 수북히 쌓여 갔습니다. 그 무렵 폴은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이 파이프라인 수입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많아진 것이에요. 그의 아내는 이 비즈니스 받는 돈과 월급으로 들어온 돈이 찍힌 통장을 복사해 나란히 액자에 끼워 놓았습니다. 폴은 새로운 파이프라인 파트너들은 이 사실을 알고 모두들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시스턴 인터내셔널에서 상사에게 위협감을 느끼거나 해고의 위험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은 폴밖에 없었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하는 폴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폴 자신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그는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폴은 상사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언성을 높일 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상사가 목에 힘을 주며 잔소리를 늘어놓을 때면 그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까요? 모두들 이곳에 있잖아요. 조용히 얘기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동료들은 폴의 그런 태도를 보고 사자조련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폴은 자신이 상사를 길들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그 상사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었기에 당당히 자기 주장을 한 것뿐입니다. 어느 날 폴은 책상에 앉아 사직서를 썼습니다. 사직서를 봉투에 넣는 폴은 가슴 저 밑바닥부터 해방감이 몰려오는 느낌을 들었어요. 그는 희망으로 가득 찬 자신의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폴은 인터넷 파이프라인은 원대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는 첫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폴은 인터넷 파이프라인을 전국, 나아가 전 세계에 구축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비즈니스가 성장을 거듭하면서 폴은 커다란 행복감과 성취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반면 폴이 전에 다니던 직장의 동료들은 하루하루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점점 첨단 기술을 도입한 회사들의 인력을 감축시키기 시작했고 특히 많은 월급을 받고 있던 브루스는 해고 대상 1순위에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브루스가 친구들에게 구형 PC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폴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브루스를 찾아갑니다. 브루스, 자네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왔어. 잠뜩 움츠리고 있던 브루스는 날카로운 눈빛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아니야, 브루스. 진심이야. 자네에게 좋은 사업 기회를 주고 싶다고. 인터넷 파이프라인으로
시스턴 인터내셔널을 그만둘 만큼 수입을 올리기까지 2년 정도가 걸렸어. 난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신개념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 팀을 만드는 법, 성장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키우는 법을 알고 있다고. 나는 나와 파트너들이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계속 해줄 훌륭한 시스템을 알게 된 거야. 브루스가 조용히 앉아있자 폴은 말을 이어갑니다. 내겐 파이프라인 파트너가 필요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자네에게 가르쳐줄게. 물론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아. 대신 내가 가르쳐준 시스템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치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칠 거야. 결국 전국에 신개념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는 거지. 나아가 전 세계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야. 전 세계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고? 그래, 생각해봐.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모든 온라인 구매의 일부를 우리가 담당하는 거라고. 우리의 온라인 파이프라인을 거치는 양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수익도 늘어나지. 하지만 이 파이프라인이 내 꿈의 종착역은 분명히 아니야.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브루스는 마침내 폴의 이야기에서 미래의 커다란 청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악수하고 깊은 포옹을 했습니다. 몇 년 후, 폴과 브루스는 은퇴했지만 그들을 전 세계 인터넷 파이프라인은 그들에게 연간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단짝이었던 그들은 세계 여러 곳으로 여행을 다녔는데 어느 날 브루스가 폴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폴, 자네가 내게 웹 비즈니스 기회라는 커다란 선물을 준 이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그래서 오랫동안 자네에게 좋은 선물을 주려고 고심했지. 자, 내 선물을 받게. 브루스는 폴에게 봉투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탈리아 1등급 비행기표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폴은 말을 꺼내자 브루스는 가로막으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이탈리아에서 이곳으로 이민을 왔잖아. 인터넷으로 부모님이 살던 이탈리아 중부의 작은 마을을 추적해보니 여전히 친척들이 살고 있더군. 폴, 이것은 자네에게 주는 내 선물이야. 그 마을에 한번 가보자고. 우리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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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물탱크에서 물을 길러 나르며 만났던 광장에 가보자고. 거기에서 무릎 꿇고 우리들의 조상들과 신께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세. 브루스의 계획을 들은 폴은 깜짝 놀라더니 갑자기 브루스의 손을 움켜쥐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루스,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출발 날짜를 다음 주에서 내일로 앞당길 수 없겠나? 그리고 2주 후 폴과 브루스는 2주일 동안 이탈리아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로마 공항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옛 조상들이 살던 거리를 걸었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척들을 만나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평생 한 번 할까 할 말까 한 여행을 즐긴 것이죠. 그 여행 이후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이 같은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공항 로비에 나란히 앉아 가끔 책의 구조를 속삭이고 있을 때 어떤 남자가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아, 안 됩니다. 비행기편이 또 취소되니? 말도 안 돼요.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사람들이 시선이 모두 그에게 향했습니다. 아니 우리 항공편이잖아. 폴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결항이래. 이제 우리가 뭘 하지? 폴이 친구를 바라보자 브루스는 알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브루스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지금 내 생각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폴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네도 나랑 생각이 같았단 말이야? 둘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바닥을 마주치며 동시에 외쳤습니다. 여기에 일주일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자 건너편에 있던 아까 그 남자가는 별일도 다 있다는 듯이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비행기가 결항됐다는데 뭐가 그리 좋습니까? 그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공항에서 이틀이나 갇혀 있었단 말이오. 내참 2년이나 딸아이의 생일 파티도 참석 못하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시차가 다른 나라를 몇 곳이나 오갔더니 지금은 며칠인지도 모를 지경이오. 더군다나 욕심이 많은 내 고객이 계약을 취소해 일을 그르칠 상황이란 말입니다. 브루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안 됐군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죠. 그렇지 폴?
물론이지. 엄청난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았잖아. 탈진 상태라고나 할까? 파이프라인을 알기 전에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 그렇지, 브루스? 아니, 파이프라인을 알기 전까지라뇨? 한참 분노를 일으키던 남자가 물었습니다. 폴은 가볍게 응수를 했습니다. 설명드리죠. 하지만 이 친구와 나는 지금 렌터카 데스크로 가야 합니다. 명함을 주시면 둘 중 한 명이 미국에 가서 전화를 하지요. 그 남자는 자신의 명함을 폴과 브루스에게 주었고 폴은 자신의 책을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을 읽고 나면 우리가 전화했을 때 하고 싶었던 말이 많을 겁니다. 폴은 브루스의 등을 두드리며 렌터카 데스크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행기 견학 때문에 잔뜩 화가 난 남자의 명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폴은 말했습니다. 밥 브루노 변호사. 나는 브루노 씨가 파이프라인을 사업을 기쁘게 받아들일 거라 생각해. 자네는 어때? 브루스는 천천히 그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브루노라. 왠지 이름이 익숙한데? 나도 느낌이 좋아. 내가 자네를 따라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의 느낌이야. 브루노도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 좋은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거야. 폴과 브루스는 새 친구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 변호사는 무릎 위에 책을 올려놓고 한동안 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손자들에게 받은 선물을 풀어보는 할아버지처럼 이 책 파이프라인 5화를 읽기 시작했습니다.